요새 인공지능이 글쓰기를 도와준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하도 많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챗 GPT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먼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챗 GPT로 "할 수 있는 글쓰기 비즈니스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온라인 장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를 분석,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놀랐죠. 저도 십수년 글을 써 왔지만 이런 어떤 개선점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쓴 시나리오를 입력하면은 그 개선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본 대화 및 비디오의 전체 구조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해 보자. 실제로 챗 GPT가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개선점을 제안하나. 그래서 실험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먼저 챗 GPT 외에 리튼, 노션 AI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으로 동영상 시나리오를 기획하게 한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나은 걸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내가 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쓴 시나리오를 인공지능이 평가해서 개선점을 제안하게 한다. 예,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 가지고 실험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도박 중독 예방 홍보 영상 시나리오를 써. 이 각각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튼입니다.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과 동시에 도박이라는 글자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마지막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끝낸다. 이건 기획안이 아니죠.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식으로 질문을 바꿔 봤거든요. 그런데도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노션 AI입니다. 자, 소개. 화면에 캐릭터가 나타나서 "도박 중독은 나의 인생을 파괴하였다."라는 문구가 나타난다고 제시를 했고요. "도박 중독의 위험성에서 나는 도박 중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화면에는 가정이 무너진다." 괜찮은 제안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묘사가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박 중독 예방 방법이 나오는데 도박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조금 썰렁하죠? 예. 그리고 바로 이어 가지고 가족과 함께 다시 화해하고 가정에 복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난다고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볼 때면 '어떻게 이런 갈등이 해소되나.' 이런 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제시는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박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이렇게 제안하라고 제시했는데 너무 뻔한 결말이죠. 리튼 노션 AI에 대한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안만 제시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글에 대한 영감, 도움받은 것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리튼이나 노션 AI는 소셜 미디어나 회사 문서 작성 등에 조금 특화된 AI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이 시나리오 쓰는 데는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챗 GPT입니다. 제목부터 제시를 해 주는 걸 보니까 그리고 글도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렜습니다. 제목은 미끄러운 슬로프입니다. 그래서 잭이라는 주인공이 카지노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괜찮죠? 그렇 잭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도박이 미끄러운 경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로 시작한 것이 빠르게 중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도입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전개가 될 부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잭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그냥 몇 줄로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과 관계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2줄 쓰고 "하지만 잭이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책, 이제 그는 자신의 재정과 관계를 관리할 수 있으며 경력에서도 탁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왔나,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는 웃고 가족과 화합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더군요. 챗 GPT에 대한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전개 결말이 너무 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장면 간 비약이 심합니다. 전체 구성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글 쓸 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전개입니다. 결국 도움은 1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사람인 제가 제시하는 일반적 플롯 구성은 이렇습니다. 발단, 전개, 대립, 결말이고요. 발단에서는 시간, 공간 등 배경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어떤 배경에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단의 마지막에 플롯 포인트라는 게 나타나서 이 사건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겁니다. 전개에서는 이 주인공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립에서는 그것을 이겨낼 방식, 그런 것을 고민하고 실제 적용하게 됩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이나 뭐 새드엔딩 될 수 있어요. 그건 작가에 따라서. 그렇지만 앞에 나온 것들을 종합 정리해줘서 완결된 느낌을 줘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플롯에 관한 핵심 질문인데요. 독자가 책을 내려놓고 싶어질 만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앞에 인공지능으로 썼다면 어땠을까요?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가? 앞에 인공지능이 제시한 기획안이 그랬습니까?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럽지는 않은가? 비약이 심했죠? 이야기의 균형이 깨졌는가? 행동 장면이 너무 많은가? 반응 장면이 너무 많은가? 인공지능은 이런 거 자체를 제시 못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왜 시나리오를 썼냐 하면요, 그것을 인공지능에게 평가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발단에서는 주인공이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든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런데 돈이 있어야 때려치지 고민하다가 로또부터 시작해서 토토, 강원랜드까지 이런 식으로 점점 도박을 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전개에서는 도박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내 생활비를 못 줘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결국 친구들마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공금을 횡령해서 경찰서에 들어갈,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서 어거지로 사채를 빌립니다. 그리고 대립에서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좀 처리했어요.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그러면서도 계속 도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 떠나가는 그런 식의 모습이고, 다음 장면은 이제 갑자기 어둠 속에서 불빛이 비치면서 화물차가 나타나는데 주인공이 거기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암센터에 갔다가 거기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환자들이 살아나려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자괴감 같은 거, 그리고 자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택배하고 대리운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놀이공원에서 가족과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딸이 사행성 오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주인공이 못하게 하는 장면,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철든 거 아니야 아빠, 이러면서 웃으면서 끝납니다. 이 시나리오를 챗 GPT에 입력을 해가지고 보완할 점을 물어봤어요. 제시한 시나리오의 캐릭터 개발과 플롯 진행, 대화의 보완점을 말해.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추가 장면이나 대화를 통해 캐릭터를 추가로 개발하고 더 매력적인 스토리 아크, 스토리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추가로 개발하고
스토리 아크를 만드는 시나리오를 제시해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제가 한 번에 다 입력이 안 돼서 나눠서 입력을 했거든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볼 때 회사는 직무에 대한 불만, 성장 기회 부족, 저임금 등 다양한 이유로 직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시나리오와 관계없는 이야기죠. 전체 시나리오의 보완점을 말하라고 회사가 아니라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계속 나열하더라고요. 자, 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공지능이 분명히 보완점을 말해준다 그래서 코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보완점을 말하라고 저는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런 헛소리만 나열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시나리오 보완점을 알려달라고 수십 차례 요청했으나 마지막 대답은 이거예요. 캐릭터나 플롯 측면에서 보완할 점을 말해. AI의 언어 모델로서 캐릭터나 플롯에 대한 의견이나 선호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공된 입력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언어를 생성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대답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문법과 문체는 다르죠. 문체에 대한 코칭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생성된 시나리오에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경우 내 훈련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의 제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접대성 멘트가 이어집니다. 어쩌고저쩌고. 결국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은 못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험을 거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공지능 사용할 때 이런 점을 좀 유의해야 하겠더라고요. 인공지능도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앞뒤 말이 다릅니다. 그게 사기지 뭡니까? 또 인공지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뭐 챗 GPT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어쩌고저쩌고 글쓰기를 다 할 수 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보면 저도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사람들이 과도하게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혹하는지 혹은 어그로를 끌기 위해 그래서 혹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인공지능도 기업이나 사람이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에 개인정보나 혐오 등이 안 나오죠. 예전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결국 뭐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사람이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업 이익에 따라서 인공지능도 얼마든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